먼저 우리가 이제 게시글 해서 게시글 딱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삭제 버튼 누르면 이제 삭제할 거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삭제가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 화면으로 갔고, 그리고 눌렀을 때 캔슬 하면은 이제 삭제가 안 되잖아요. 요거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돔 문서로 따지면 지금 이게 HTML 엘리먼트, 헤드 엘리먼트 쭉 있잖아요. 모든 엘리먼트마다 자기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다. 그럼 여기 클릭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럼 클릭 이벤트는 이렇게 온클릭은 하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쓰면은 온클릭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자바 스크립트 하고 삭제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싱글 코트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요 온클릭 요거는 잠시 막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온클릭은 자바스크립트 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얼러트. 얼러트 하면 얼러트 창이 뜨겠죠. 그래서 딱 하고 삭제 누르면 삭제합니다 이렇게 뜨고 이제 삭제로 진행되는데, 여기 온클릭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땡땡하고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펑션 내용이 되게 길어지면은 여기 한 줄에 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헤드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스크립트. 그래서 펑션 그러면 체크 딜리트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러트 삭제합니다 하고 얼러트를 딱 삭제하기 전에, 얼러트는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냥 뜨는 창이거든요. 오케이 하나밖에 없는 이 창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안 쓰고 온클릭은 체크 딜리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헤드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서 이 안에다 펑션을 이제 여러 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여러 개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펑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온클릭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면은 우리가 이걸 할 때 삭제할 때 이렇게 삭제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이 각종 태그마다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HTML 안에다가 이렇게 또 이벤트를 써주고 하면, 이벤트 처리하는 걸 써주고 하면 이게 코드가 데이터 구조, 데이터 디자인, 뭐 스크립트 처리, 스크립트 이런 게 다 HTML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유지 보수성도 떨어지고, 또 HTML 별도로 만들어서 이건 또 어떤 사람이 만들고 또 이거 체크 요 스크립트 처리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이벤트를 태그에다 직접 넣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이렇게 태그에다가는 이벤트를 안 넣고 그냥 아무 이벤트가 없는 것처럼 그냥 태그는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대신 엘리먼트 이렇게 만들고, 그 대신 이 엘리먼트에다가 아이디나 뭐 네임 그런 거를 주어서 우리가 이거를 스크립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id btn 하고 했는데, 이제 요 a 엘리먼트에다가는 그냥 이것만 써 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이제 따로 분리를 하는데,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밑에 보셨던 것처럼 document.get element by id btn deal 하면은 요 엘리먼트가 나오죠. 이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요 btn deal이라고 되어 있는 요 엘리먼트. 요 엘리먼트의 on 클릭 이벤트는 하고 여기다 펑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런 HTML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요 HTML 데이터 부분하고 스크립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죠. 여기다가는 이 안에다가는 온클릭 같은 걸 태그에다 직접 집어넣지 않고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삭제하면은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일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여기다 얼러트를 떴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면은 온클릭이나 뭐 온서밋처럼 뭔가 우리가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서밋도 폼이 넘어가고 이런 거는 return false 이렇게 해서 return false를 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삭제했을 때 이것도 좀 다시 이거를 주석 처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서 return false를 하면은 보세요. 딱 하면 원래 눌렀을 때 삭제하면 다음 화면에 넘어가야 되는데 false를 치면은 결국은 이 원래 A가 해야 되는 그거 그러니까 onClick을 return false 하면은 이 onClick 이벤트를 친 다음에 A 태그가 해야 될 일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탑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누르는 순간 뭔가 요 삭제에 관련된 요 onClick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서 A 링크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 여기를 return true 이렇게 하면은 삭제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거를 빼고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리턴 컨펌을 안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lert 삭제합니다. 아까처럼 alert 하고 return false 그러면 alert만 하고 false를 해버렸기 때문에 온클릭에서 false를 리턴 시켜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A 태그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하면은 삭제합니다 하고 OK 한 다음에 그냥 링크로 안 넘어가고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true로 하거나 안 쓰면 이제 디폴트가 리턴 true로 되거든요. 그러면 삭제했을 때 이렇게 뜬 다음에 링크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링크를 어떤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링크를 그 어떤 조건이 만족시켰을 때 링크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리턴 false를 하면 되는 겁니다. confirm 메소드는요. 삭제합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confirm 메소드는 딱 하고 나면 이렇게 OK하고 캔슬하고 두 가지의 어떤 이런 버튼이 생기고 OK를 하면 리턴 true를 하고요. false를 하면 리턴 false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confirm이란 값 자체가 우리가 OK를 하면은 리턴 true, 캔슬하면 리턴 false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alert 볼게요. 그래서 삭제하면은 삭제합니까? 오케이 하면은 tru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삭제했을 때 캔슬하면 fals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냥 리턴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리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직관적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삭제합니까 해서 오케이 하면 리턴 true, no 하면 리턴 false.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컨펌 자체가 오케이 하면 리턴 true, 리턴 false니까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해서 캔슬하면 리턴 false 가만히 있고 true 하면은 다음 화면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제가 이 안에다 썼잖아요. 이거요. 제가 한번 이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결국은 스크립트가 이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실수하기 이제 쉬운 부분인데 잘 보시면 이 스크립트는 지금 요 btn 드릴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요 엘리먼트에다 클릭 이벤트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HTML이 처음에 이렇게 로딩을 쭉 되면서 이 스크립트가 로딩될 시점에는 지금 이 밑에 건 아직 지금 로딩이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여기 A가 아직 화면에 HTML이 아직 도움으로 A를 구성하기 이전이란 말이죠. 지금 헤드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는 지금 btn dr이라는 엘리먼트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온클릭이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 바디에 제일 바디가 닿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써야지 제대로 이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에다 헤드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윈도우 점 온로드 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건 뭐냐, 윈도우가 로드되면 그럼 이게 다큐먼트가 여기서 전체가 다 로드된 HTML이 전체 완벽히 로드가 되면 그러면 이 펑션을 수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펑션 내에서 지금 펑션 딜리트에 온클릭 이벤트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HTML이 다 로드가 된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를 등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런 엘리먼트의 이벤트를 등록하고 싶을 때는 항상 window.onload 해갖고 펑션하고 이 밑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빼버리고 밑에서 여기서는 온로드가 될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왜냐면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미 온로드 위에 건 다 로드가 된 다음에 실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밑에다 써도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에다 쓰면 스크립트가 아주 길 경우에는 화면에서 스크립트가 다 로드 된 다음에 이게 되니까 약간 화면이 조금 늦게 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아주 길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걸 스크립트를 제일 밑에다 쓰면은 화면이 이미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이 부분이 지금 그 실행이 되니까 사용자들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립트를 아래다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여기다 쓴다고 해서 크게 사용자한테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가끔가다 스크립트가 아주 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밑에다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폼 처리를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폼이잖아요. 그쵸? 폼이고 여기 다음, 이전 이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행은 딱 바뀌자마자 다시 바로 서밋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행이 딱 됐다가 이거를 20행 하면 지금 내용이 다시 로드가 되잖아요. 서버에 다시 서밋을 보내는 겁니다. 30 하면 30 서버로 서밋 다시 보내죠. 여기 보면 카운트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뀔 때마다 서밋을 보낸다. 이것도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서버로 서밋을 한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btn prev 그리고 btn nex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btn prev, 이게 btn next, 그리고 input 타입은 넘버로 해갖고 count 해서 여기 10부터 최소 10부터 해갖고 스텝 10 10단위씩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제 아까처럼 밑에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인풋이나 여기는 이 버튼에서는 이 버튼에다가 직접 스크립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엔 스크립트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스크립트에 관련된 거는 스크립트 태그를 밑에서 열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먼트를 찾는 가장 유용하고 빠른 방법이 get element by id입니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btn prev, 그럼 여기 id가 있죠. 이 버튼 엘리먼트의 onClick 이벤트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에서 다큐멘트의 forms의 form1의 페이지의 value, 여기에 form1의 요거네요, 그쵸? input type name, 페이지의 value, 요 값을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건데요. 페이지 이제 기본값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1로 되게 위해서 프로그램 했었죠. 그쵸? 페이지는 기본이 1이다 이렇게 해놨었고, 기본값 1인 상태에서 value를 이제 프리브 하면 마이너스하고 밸류 하면 플러스 하는 건데, 우리가 폼에서 요 밸류를 요 폼에서 요 이런 인풋 타입의 이런 거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도 폼1 있고 여기도 폼1 있고 여기도 폼1이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bar 이렇게 하고 폼1은 document forms form1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form1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요 다큐멘트다 폼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다큐멘트 지금 폼이 하나 있잖아요. 폼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여러 개를 객체로 지금 배열로 하는 게 지금 폼스입니다. 배열로 하는 게 폼스고, 여기다가 폼1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요 이름, 요 네임이 폼1 또는 여기가 아이디를 써도 여기다 이렇게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폼1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쓰면은 이제 요 폼, 요 해당 폼이 지금 요로 리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첫 번째 폼은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폼이 여러 개 있을 때 두 번째 폼은 여기에 1 쓰고 세 번째는 2 쓰고 이런 식으로 배열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큐먼트다 폼스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배열 중에 특정 그 원소의 이름을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폼1에서 그 밑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밑에 페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네임으로 또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ocument.form1. 뭘 안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document.forms. 여기다 form1 쓰고 여기다 페이지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쓰면 이게 여기는 요 input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name, 지금 이 부분은 네임이 페이지인 엘리먼트, 폼1 밑에 네임이 페이지인 엘리먼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다 이렇게 document.forms1 돼 있으니까 form1. 그냥 바로 네임을 써서 page.value 이렇게 써도 사실 돼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정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건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만약 여기가 네임이 아니고 아이디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이디는 form1. 만약 아이디가 form1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document.get element by the id form1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the id form1 하면 여기에 그 form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그 form 엘리먼트의 네임이 페이지인 엘리먼트의 valu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써도 되고, 또 지금 이 폼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document.form1 페이지 이렇게 써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밑에 네임이 form1인 form, 밑에 네임이 페이지인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document.formName.elementName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 다 공식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으니까 document.form1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긴 그냥 form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onChange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서밋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의 타입이 서밋이 있고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버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밋이 있고 버튼이 있는데 이게 해당 폼에 서밋 버튼이 한 개도 없으면은 이게 서밋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눌러도 폼이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서밋일 때, 서밋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을 서밋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 그냥 버튼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온클릭에서 펑션 한 다음에 여기서 폼한다 서밋을 해줘야 되겠죠. 온 서밋이 아니고 서밋. 요 아래처럼 요 부분처럼 이렇게 서밋을 해줘야지 이제 서밋이 되는 거고, 여기가 버튼이라면요. 여기가 버튼이라면 이렇게 여기서 서밋을 직접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서밋이면 서밋을 안 해도 누르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밋 버튼은 누르면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전 버튼 딱 누르면 서버로 서밋이 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서버로 서밋이 되는데 지금 여기 3이잖아요. 3의 상태에서 다음 누르면 서버로 3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온클릭 이벤트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서밋 되기 전에 클릭 이벤트를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은 클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벤트가 없으면 여기 온클릭을 누르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서밋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타입이 서밋이니까요. 그런데 이 서밋 되는 이벤트를 먼저 중간에 인터셉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온클릭은 원래 서밋 되는 그 서밋 되기 전에 중간에 먼저 인터셉트를 해서 얘를 이렇게 온클릭을 먼저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카운트를 보시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다가 form1.onChange form1.count.onChange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form1이 document.form1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document.form1은 사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폼은 좀 특별한 약간 엘리먼트라서 여기다가 그 네임에다가 바로 액세스를 그냥 바로 때려도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폼원으로 바로 쳐도 되는데, 온체인지니까 이 카운트 값이 바뀌면 서밋을 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없으면, 이 부분이 없으면 카운트만 바뀌고 아무 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카운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서버로 서밋을 보내는 건 여기 서밋 온체인지에다가 서밋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헤드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헤드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려면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윈도우 온로드 콜 펑션 해갖고 펑션을 열고 닫고를 제일 밑에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헤드에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바디 제일 아랫부분에 쓸 때는 윈도우다 온로드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제일 밑에는 온로드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 수정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비밀번호 뭐 이렇게 넣었는데 새 비밀번호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새 비밀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뜨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두 개가 같으면 비밀번호 수정되는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폼 보시면 이렇게 됐죠. 여기도 지금 네임이 폼 1이니까 이렇게 다큐먼트의 폼스의 폼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그냥 다큐먼트의 폼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큐먼트의 폼은 그냥 안 써도 사실은 적용이 사실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것도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폼원은 다큐먼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요. 보시면 이제 폼1에 new password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도 폼1.new password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열처럼 이게 가로 열고 또 밑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쓰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도 사실 뭐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됩니다. 원래 한 대로 그냥 일단 이번은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는 이제 서밋을 할 때 펑션이잖아요. form1.on 서밋은 펑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저장하는 순간 서밋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버튼이 저장 버튼은 서밋이고 취소 버튼은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취소는 백하게 돼 있어요. 그냥 취소하면 뒤로 돌아가게요. 그 뒤로 히스토리 점백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지금 서밋 버튼 누르면 저장인데 저장 누르면 바로 서밋이 되는 건데 이 서밋 되기 전에 이벤트를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딱 해서 잡는 거예요. 온 서밋을 하면요. 서밋 되기 전에 서밋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가 new password고 여기가 new password confirm이에요. 그쵸? 이제 이름 보면 여기 new password confirm. 그래서 new password 밸류랑 그 new password confirm 밸류랑 다르면 그쵸? 다르면 새 비밀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중간을 전부 다 공백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new password 다시 입력하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지금 포커스를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return false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됐는데 새 비밀번호랑 새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렇게 다른 걸 쳤어요. 그러면 딱 되는 순간 잠깐만요.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새 비밀번호가 딱 입력을 했는데 이 두 개 저장을 하는 순간
이때 요 onSubmit 요 이벤트가 요 펑션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onSubmit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펑션이 실행이 되면 이제 이 이벤트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두 개가 다르니까 지금 return false를 하는 거죠. 비밀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return false를 하면은 return true를 하면 OK를 누르고 서밋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다 OK를 누르고 더 이상 서밋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return false를 하면요. 그래서 클릭이나 서밋 할 때 이 return false를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클릭이나 서밋 할 때 그 진행하는 걸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해서 원하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w3schools.com에 가서 다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용자랑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